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도 이렇게 네. 반도체로 인해서 좀 좋은 흐름이 이어가는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부분은 오늘 원익 IPS 같은 종목의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가 좀 나오면서 낙수 효과를 그래도 좀 받아갔다는 말이죠.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좀 트레이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SK하이닉스가 정말 300만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 두 종목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코스닥 종목들은 대부분 매일 빠지고 있으며 이번 달엔 특히나 더욱더 심했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내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로 3%, 5% 먹고 더 이상 욕심 안 내고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종목들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하반기 전략을 어떻게 짜 나가야 될지 조금 유심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외인들은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부터 2차 전지까지 순매수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매수세는 크지 않지만 이제 7월 달에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 7월이 되면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더욱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코스닥 시장도 유심히 살펴보시고 지금 코스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시점에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시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거래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이제 최대 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를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굉장히 잦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이번 주에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원하는 것은 그저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죠. 정말 시장 예상치를 더욱더 크게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와 주어야 지금에서부터 코스피가 더욱더 반도체주들이 더욱더 크게 또 상승하면서 시장 상승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실적 결과에 따라서 조금 움직임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이크론이 우리 시장이 예상하는 그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정말 크게 상회를 한다면 반도체주 계속해서 쏠림 현상이 조금은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이 그만큼까지는 나오지 못했다. 그냥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잘 나왔다라고 좀 결과적으로 나온다면 이제 좀 순환매가 다른 쪽으로 돌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흐름은 말씀드렸었죠. 전력, 설비 그리고 통신 이쪽도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 소부장들도 굉장히 잘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면서 모든 수급을 또 다 흡수해가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코스피가 궁극적으로 올라올 때는 코스닥은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6월달 내내 정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한 3일 정도 빼고는 매번 모든 종목들이 2,000개씩, 2,300여 개씩 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움직임일까라고 저는 요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융당국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이제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좀 신용으로 레버리지 매수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쏠림 현상이 조금은 나아질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안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한국 시간 25일 새벽입니다. 이제 25일 새벽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번 달 가장 메인 이벤트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반도체주 분명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이나 반도체 투톱이나 비중 많이 싣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번 마이크론 실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연도 끝까지 반도체가 주도를 하는 상승장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손바뀜이 일어날지 그 부분을 좀 가르는 실적 발표니까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눈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항상 보실 때는 정말 적자가 큰 폭으로 줄었는지 또 중요하고요. 실적이 원래 잘 나오던 기업들은 시장 예상치를 얼마나 뛰어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증권가가 목표가나 이제 실적을 얼마나 상향하는지까지 잘 체크하시면서 종목들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반도체로 인해서 실적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소부장 보실 때도 실적 잘 체크하셔야 된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의 화두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전기까지 계속해서 좀 집중되고 있는 쏠림 현상인데요. 오늘 금융당국에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앞서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앞으로 승강제나 뭐 이것저것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하반기 같이 가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코스닥의 소외 현상 해소될 가능성 높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굉장히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코스닥 시장도 분명히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승강제라고 해서 종목들이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프리미엄이 있고요. 뭐 평균이 있고 관리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동전주가 상폐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전주들, 상폐되는 동전주들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 동전주들이 상폐됨에 따라서 다른 코스닥 종목들의 더 큰 수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실 때도 무조건적으로 코스닥 시장 좀 실적 중심으로 잘 보시고요. AI 사이클 안에 있는 종목인지 업종인지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또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1%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는 9,000포인트를 잘 지켜내주는 코스피의 흐름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온다면 9,3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이제 9,500포인트 박스 상단까지 좀 직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좀 충격에 눌리고 갈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라온 이런 구간인 만큼 굉장히 작은 노이즈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안전투자 이어나가셔야 되고요. 네,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심해지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봤는데요. 지금 정리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실하게 내용들 정리가 되면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루에 2,000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매일매일 빠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스피도 상승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주들, 전력설비주들은 계속 쉬어가고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명확한 시장의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문제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소가 되어갈 문제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하반기까지 같이 시장 대응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을 큰 흐름으로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대응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나도 시장 대응 조금 편하게 하고 싶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추후 저와 함께 공부까지 하시면서 시장 대응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주 첫 종목이거든요. 네. 심혈을 기울여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빛 종목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셨을 트레이딩도 한 번씩 해보셨을 그런 종목인데요. 바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최근에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이제 대한민국을 방한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굉장히 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가에 잡으신 분들도 고가에 잡으신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고가에 잡으신 분들은 이게
다시 올라오긴 할까라고 고민하실 거고, 저가에 잡으신 분들은 이제라도 팔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LG그룹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요 경영진들이 엔비디아의 본사를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그냥 엔비디아 본사 그냥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하려고 방문하시진 않으셨겠죠? 제가 볼 때는 로봇과 굉장히 관련된 사업을 논의하려고 다시 한번 방문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젠슨항이 직접 LG그룹을 이야기를 했고요. LG그룹도 이제 엔비디아 본사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차트적으로도 박스권 횡보, 그리고 저는 매집 중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추세 전환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차트 보시면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요. 지금 눌리고 박스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권에서 매집이 되어지는 걸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제가 로봇주들 중에서 대장주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대차. 딱 이거 딱 생각나셔야 돼요. 현대차인데 이제 LG전자도 로봇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LG전자 매수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3만 원 이하고요. 1차 목표가는 25만 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1만 원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대형주 쏠림이 일어나고 있으니 대형주 잘 보셔서 조금씩이라도 수익 챙기시고 다음 달까지 잘 버텨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